92페이지입니다. 무변론 무응대.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치료를 달라. 소장을 냈으면은 답변을 하면 좋은데 답변을 안 하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어요. 무변론 무응대입니다. 근데 이게 무변론 무응대일 때에 우리가 소장을 내지 않습니까? 소장을 내고 이 치료를 청구하게끔 되면 판사님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판결을 내가 보게끔 되는데, 상대편이 무변론 무응대를 하더라도 치료 청구를 했으니까 치료 감정을 하라 하시는 판사님이 계시고, 상대편이 무변론 무응대를 했기 때문에 치료 감정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상대편에 그러니까 무변론 하고 원고 승 하게끔 되면 우리가 요구했던 치료를 그대로 판결해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판사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옛날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제이고 감정 가격이 7,400에서 4,700까지 떨어졌을 때 5,40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건물이 수계동 그런데 건물이 두 개가 있고, 여기 보면 전입하는 누가 1,000만 원에 20만 원이 있었는데 1,000만 원에 20만 원이 있던 거는 여기 보면 건물주인의 동생이더라고. 동생인데 여기다가 무허가로 앞에 건물을 짓고 있다가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이사 가버렸어요. 가서 봤더니 근데 여기에 지은 게 가압류에서 5,150만 원이었죠. 5,550만 원의 이수에 강제 경매로 집어넣는데, 저는 사실 5,150만 원에 이게 보면 얼마죠? 5,400만 원이죠. 5,400만 원이면 이걸 취하시킬 줄 알았는데 취하를 안 시키는데, 이 취하를 안 시킨 이유가 뭐냐면 법을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거를 낙찰받고 제일 먼저 갔더니 당신 땅만 낙찰받았지. 예. 건물은 내 건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땅만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건물에 살고 있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취하를 시키지 않고 할 수 없이 우리는 잔금을 내게끔 되고, 잔금 낸 후에 그 사람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치료 소송을 냈는데 무변론 무응대로 그냥 판결이 났는데, 사실은 그 중간에 제가 소송을 내면서 먼저 만나보러 갔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80세 되는 노인 혼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살고 계신데 그 분이 하시는 얘기가, 제가 이렇게 갔더니 어떻게 왔어요? 그래서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안방에서, 옛날 집입니다. 안방에서 어떤 그 노인하고 막걸리 한 병을 놓고 그렇게 마시다가 어떻게 왔어? 그러길래 제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자네 땅만 받았지? 예. 근데 뭐 어쩌라고? 건물은 우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받고 소장을 내고 판결문까지 받았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소장을 낸 것도 보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그 소장을 낸 걸 갖고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아예 자기 상식만 갖고 니들은 땅만 낙찰받았고 나는 건물주인이다. 근데 니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물 매각처에 땅만 낙찰을 받았을 때, 제가 갔을 때 한 50% 정도는 당신 땅만 낙찰받았잖아, 건물은 내 건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한 50%는 됩니다. 따라서 제가 건물 매각처에 땅만 낙찰받으면 제일 먼저 소장부터 먼저 내고 가면은 그 소장을 낸 걸 갖고 대부분이 법률 전문가한테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니까 협정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오는 것이 90% 이상이 되는데, 이 사람은 무변론 무응대로 답변하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한 겁니다. 여기는 무허가 건물로 옛날 건물이 있고 여기는 옛날 건물이 있는 겁니다. 결론만 얘기해 드릴게요. 무변론 무응대로 해갖고 판결문이 났습니다. 판결문이 났는데도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는 인도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건물이 내게 아니니까. 명도 소송을 해서 내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하기 전에는 먼저 뭘 해야 되죠? 강제 대체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대체 집행까지 신청해서 판결문을 받은 것 같고 대체 집행 신청해서 대체 집행까지 해서 철거하고 나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체 집행을 하려고 할 때는
집행관이 한번 같이 가자 그러거든요.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협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체 집행하러 철거하러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협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관하고 대체 집행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이 안방을 뭐냐면 이런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굿땅을 만들어 놨더라고, 안방을. 그 노인냐고 먹던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깜짝 놀라서 굿땅을 만들어 냈더니 집행관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런 거 수십 번 해봤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앞에 있는 건물 있죠. 이거는 무허가 건물인데 여기를 또 간 겁니다. 여기를 갔더니 남자들이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관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저 위에 건물을 공사하는 사람인데 건물 공사하러 오는 사이에 여기 임시로 집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집행관이 왜 처분금지 가처분을 안 하셨습니까? 저 사람들이 여기 있을 때는 우리가 내보낼 수가 없고 처분금지 가처분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서 다 나가게끔 만들어 놓고 다시 강제 집행을 한 겁니다. 강제 집행을 해서 결국은 집행관이 나갔거든요. 집행관이 나가서 다 바깥으로 이제 철거하기 위해서 일단은 안에 있는 집을 다 바깥으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집을 바깥으로 다 끄집어내니까 여기 있던 그 노인의 손자일 거예요, 아마. 손자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협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찰받았던 우리 수강생이 교수님이 얘기한 법무사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변호사한테 알아서 처리하겠다 해갖고 사실은 그 처분금지 가처분을 안 해놓는 바람에 그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하고 저하고 법무사님은 신임을 얻었고 이제 다시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강제 집행을 하게끔 된 겁니다. 근데 할 수 없이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처분금지 가처분까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안 하는데 만약에 경우에 이거를 강제 집행까지 해야 되겠고 또는 대체 집행까지 해야 될 일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해놓고 하는 것이 맞는데 거의 그런 적이 없이 다 협상을 했었기 때문에 점유유전 금지 가처분을 안 해놨었는데 딱 한 번 이렇게 실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저하고 법무사하고 둘 다 그 낙찰받은 사람한테 욕을 있는 대로 패대기를 먹었죠.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결론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변호사가 직접 나와서 강제 집행을 하는데 저한테다가 그 손자가 연락이 왔더라고. 협상을 하자고. 그래서 내가 이미 내 손에서는 떠났습니다. 직접 협상을 하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시 그거를 땅을 사서 가지고 그대로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500만 원 정도의 강제징명으로 나왔던 것이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가져가도 땅만 네가 가져가도 건물은 우리 건데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무슨 법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생각에 아예 응대를 안 하려고 했다가 결국에 와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쪼이고 하다 보니까 신당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도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던 거죠.